recently attended a lecture on first aid during Tuesday's Cultural Chapel. The lecture was not just about learning first aid techniques, but it deeply made me reflect on the true meaning of saving lives. At first, I saw meaning and transformation into my own life.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 changes and insights this journey might bring. 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채플 에세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미술교육과 김소진입니다. 12주에 걸쳐 채플을 들으며 얻은 소감을 나누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모건대학교는 학기가 진행되는 15주 중 12주에 걸쳐 채플이라는 강의가 개설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들은 문화 채플에서는 매주 귀감을 주시는 다양한 동문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매주 존경스러운 선배님들을 뵈며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혹은 졸업을 하여 사회로 나가더라도 학교에서 서로를 위하고 우리를 위해 방문해주신 많은 분들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더라도 늘 나를 응원하고 좋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찾아와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책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채플 학생 여러분들. 저는 지금 광희 흥주병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이왕 채플 에세이 영상 찍는 거 여러분들께 좋은 뷰를 보여드리고자. 입만 열면 그라가 자동으로 나오네. 뭐 사실 여행 가다가 뭐 그냥 찍은 거긴 중요한 건 제가 이제부터 인터뷰 형식으로다가 이제 에세이 영상을 찍을 건데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s get it! 오늘의 인터뷰 내용은 뭔가요? 숲길을 걸을 때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온 길을 전합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살며시 지나가듯 이 고요한 순간이 채플 강연 시간에서 느꼈던 평화와 닮아 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걸 지켜볼 때면 속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순간처럼 그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기에 채플 강연의 시간들이 쌓여 더 나은 내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 문화채플 수업을 듣고 있는 미술교육과 박주현, 이환희입니다. 저희는 채플 수업을 토대로 안전과 관련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한 쇼폼 영상을 제작한 중 소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 사진처럼 우리는 쓰러진 사람을 언제든지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버텨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교수님들과 강사님들도 계셔서 삶의 질을 올리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도 학우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었길 바라며 앞으로의 채플 수업이 나날이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 채플 에세이에 대해 발표할 우건대 역사학과 2학번 지혜록입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채플 에세이에 참가한 이유는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이 11분방 문화 채플이 저에게는 마지막을 듣는 채플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았고, 특히 딱딱한 채플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에 관련된, 그리고 또 저희 학교 선배님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 채플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디 이 채플 문화가 우리의 땅 후대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건대 영국영상학부의 졸업반으로 재학 중인 1학번 김도입니다. 네, 저처럼 4학년 2학기에 채플실에 와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노래였습니다. 그 말씀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No longer there to make me comb my hair. 사실 저도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원수도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채플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채플의 정의는 외투나 망토 등을 뜻하는 라틴어 카펠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예수님에게 망토를 찢어주고 남은 마르팅, 즉 2학기 채플은 더욱 감사라는 키워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채플이었습니다. 매일 또 매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며 앞으로도 더 있을 채플 강의들과 설교들을 통하여 더욱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9시 영어 채플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어교육과 2학번 이찬미 씨가 이번 학기 채플이 마지막 채플이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언니 인터뷰 하러 온 거예요? 빵빵? 와, 카메라 신기하다. 와, 우리 언니 금방 불러줄게요. 언니, 일로 와서 언니가 영어 채플을 수강하면서 느낀 점, 깨달은 점 설명해 줄 수 있지? 언니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2학번 국어교육과 이찬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 학기 채플이 마지막 채플입니다. 그날 인상 깊게 들었던 용서에 관한 말씀이 다시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값진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채플이 저에겐 마지막이었지만 마지막 채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깨달음은 또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채플을 들으면서 꼭 깨달으신 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국어교육과 이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김진입니다. 벌써 채플 수업을 수강한 기간이 2년이나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고서 처음으로 클래식 채플을 듣게 되었는데 매주 다른 강사분들이 오셔서 강연한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벤처기업 회장님이라던가 서방대학 교수님, 경찰청장님 등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인사분들과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들은 오시면서 심폐소생술 같은 실용적인 활동부터 대학생이라면 필요한 문화적 교양이라든가 문학적 교양의 메시지를 설교해 주셨습니다. 많은 강사분들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위로가 되었던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겨울을 견디는 법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저는 크게 감명을 받았던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겨울은 인간에게 늘 어렵고 장애물이 됩니다. 춥고 생물이 살기 힘들어지고 외롭고 고독해지고 무기력해지죠. 대학생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들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계는 고립되었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은 청춘을 대표하는데 여기서 추는 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대학생은 봄이 아니라 겨울을 지내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의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겨울에는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 방한용품인 방한복을 입습니다. 패딩이나 목도리든 어느 것이든지요. 방한복은 육체적으로 외부의 추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방한복이 육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춥고 시린 이 혹독한 겨울에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내 청춘의 봄을 혹독한 겨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심리적 방한복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는 구절이 저에게 크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저 같은 경우에 저만의 마음의 방한복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울을 비유로 한 강연에서 들었던 심리적 방한복이라는 개념은 제가 삶에서 어려운 순간에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강의를 듣고 나서 강연 이후 실천했던 2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주일간 저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침에는 오늘도 나에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다짐을, 밤에는 수고했어, 네가 해낸 것들은 분명 의미가 있어 라는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하루의 무게를 덜어주는 심리적 방한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너그러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만지며 잠에 들었으나 그 대신에 매일 밤 자기 전 10분 정도 눈을 감고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점을 떠올리거나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기도를 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심리적 방한복으로 추천된 기도와 명상은 처음에는 익숙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 마음이 진정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작은 실천에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시간이 쌓이며 마음이 정돈되고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이 차분히 가라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날에는 기도와 명상이 마치 두꺼운 방한복처럼 제 마음을 보호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은 내면의 안정화와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춥고 힘든 상황이라도 스스로를 지키고 감싸주는 시간은 그동안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영원하지 않으며 올바른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다면 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심리적 방한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강의에서 들었던 것처럼 겨울은 준비하는 계절이라는 메시지가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따뜻하게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자분께서 강의 마지막에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앞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단단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